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 이펙트를 기반으로 이를 응용해서 만다라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한 모양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을 열어서 사이즈를 지정하는 것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창을 열어주시고, 자, 단위는 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드스는 1920, 그리고 헤이트는 1080으로 지정해 주시고, 컬러 모드는 RGB가 조금 더 다채로운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RGB 컬러로 지정해 주신 다음 크리에이트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단축키 M을 눌러서 렉탱글 툴을 선택해 주시고 화면을 클릭해서 1920에 1080 문서의 아트보드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을 하신 뒤 상단에 정렬 버튼 있죠? 여기 정렬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가운데 정렬 버튼까지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배경 컬러는 Shift X를 눌러서 검정색으로 지정하신 다음, 자, X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스트로크 색상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드신 다음에 단축키 슬러시를 눌러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컨트롤 숫자 2번을 눌러서 이 배경 사각형이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먼저 원을 그릴 수 있는 엘립스 툴을 단축키 L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단축키 D를 누르면 색상이 초기화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다시 면 색상이 흰색, 선 색상이 검정색으로 초기화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배경이 어두운 색이니까 선 색상을 밝은 색으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이 뒤집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필 색상을 앞으로 꺼낸 다음 밑에 있는 이 넌 버튼, 아까 눌렀던 슬러시와 똑같은 겁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원을 그려주세요. 자, 원을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Alt Shift를 모두 누른 상태에서 원을 좀 작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원보다 조금 더 큰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다시 단축키 M을 눌러서 사각형을 그리는 툴을 선택해 주시고 이 원의 중심에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가 선택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 스마트 가이드가 저처럼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컨트롤 알파벳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켜주세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Alt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각형은 지금 여기 흰색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흰색을 클릭해서 색상을 없애줍니다. 자, 색상이 없는 사각형이 지금 이 원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색상이 없는 패스와 원을 같이 선택해주고 상단에 가운데 정렬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수평 가운데 정렬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자, 얘네들을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해서, 자, 어피어런스 패널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은 FX 버튼이 있어요. 자, 이 FX 버튼이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는 버튼이죠. 자, 여기에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트랜스폼 이펙트를 활용해서 이 오브젝트에 회전을 넣어줄 겁니다. 자, 회전을 넣어줄 때 일단 밑에 있는 카피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카피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숫자를 10 정도만 입력해 줄까요? 이따가 다시 이 카피 개수를 늘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기능의 앵글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옆에 각도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각도를 입력해 주는데, 자, 각도를 입력해 주면은 해당 각도만큼 하단에 입력되어 있는 카피 수치가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5도씩 반복 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총 10개가요. 자, 이 상태로 카피 개수를 늘리겠습니다. 5도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카피 개수를 늘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 형태로 이루어진 간단한 만다라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바깥쪽에 투명한 패스를 만들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투명한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패스를 만들어준 이유는 회전을 할 때, 자, 회전을 할 때 이 참조점 있죠? 이 참조점이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심에서부터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가 회전될 때 이 투명한 사각형을 기준으로 사각형의 중심에서 회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5도씩 말이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기능들이 연관성이 있어요.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고요.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할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만다라 형태였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 기능을 적용해 줄 부분은 옆에다가 복사해서 만들게요. Alt 드래그로 복사를 해주시고, 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원의 선의 굵기가 너무 굵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사각형과 원을 그룹을 지었었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룹의 내부 격리 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자, 이 원을 선택하신 다음 상단의 스트로크를 한 0.5 정도로 할까요? 0.5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 ESC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어피어런스 패널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이펙트 하단에 이 FX 버튼을 다시 누르시고 트랜스폼으로 이동하시면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트랜스폼 이펙트에 새로운 트랜스폼 이펙트가 중첩되게 됩니다. 눌러보시면 자, 중첩하겠냐는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대화창이 뜨는 것이고요. 자, 새로운 이펙트를 적용하겠다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피에다가 이번엔 숫자를 1만 적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진행할 작업은 크기를 키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크기를 키운 이 현재 만다라 디자인이 복사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만다라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크기가 큰 만다라 디자인을 복사해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스케일 옵션에 홀리젠탈과 버티컬을 같은 수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50%씩 지정해 보죠.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하단으로 내려와서 카피의 개수를 늘리면 150%만큼 커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하나 더 늘리면 이렇게 반복되고요. 또 하나 더 늘리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질 때 스트로크의 크기까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스트로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여기에 그 스케일 스트로크 이펙트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죠. 스케일 스트로크 이펙트, 얘를 꺼주시면 스트로크가 커지는 건 방지하실 수 있어요. 자, 스트로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한 상태로 OK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한 원의 구조로 이루어진 만다라 형태는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응용해 볼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이펙트를 다시 한번 넣어 볼 거예요. 푸커 앤 블로트라고 하는 이펙트를 넣어 볼 건데, 다시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해서 자, 이 하단에 FX 버튼을 누른 다음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서 푸커 앤 블로트 이펙트를 여기다 다시 한번 중첩시키는 겁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푸커 쪽으로 가면 뾰족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이런 패턴을 만드는데 본인이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 수치값을 멈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현재 적용되어 있는 트랜스폼 이펙트 효과에 푸커 효과가 더해지면서 약간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형태가 완료가 되면은 OK를 눌러서 멈춰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회전해서 자, 이 사각형을 약간 홀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로 이동해서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운딩 박스가 다이아몬드 모양에서 다시 사각형의 모양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좌우의 크기를 Alt를 누르고 줄여주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약간 홀쭉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선색상을 아까 저희가 흰색으로 바꿨던 걸 기억하시죠? 이때 그 선색상을 면색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Shift X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색상이 면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면색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조금만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와 동일하게 이 다이아몬드의 중심에서부터, 수직 중심에서부터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마찬가지로 색상은 없애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형태와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각형 패스를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 시켜주시고, 동일하게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해서 트랜스폼 이펙트를 적용해 줍니다. FX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그 안에 트랜스폼.
자, 이번에도 카피의 개수를 10개 정도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회전을 넣어 줍니다. 한 몇 도로 하면 좋을까요? 10도 정도로 해볼까요? 10도로 하겠습니다. 자, 10도로 해주시고 이제 카피의 개수를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화면을 확대해서 자, 이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좌우 크기를 조금만 줄여서 간격을 만들어 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선택 툴로 변경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서 그 좌우 크기를 줄여주시면 지금 이게 트랜스폼 이펙트로 인해서 만들어진 패턴이기 때문에 하나를 수정하면 모두 다 수정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줄까요? 이렇게 위치를 Shift를 누르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크기를 조금만 더 수정해서 그 간격이 좌우 간격이 좀 벌어진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여기에 트랜스폼 이펙트를 한 번 더 적용하는 겁니다. 자,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하고요. FX 버튼,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폼 한 번 더 중첩시키겠다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피에다가 숫자 1을 눌러주시고 카피의 숫자 1을 먼저 눌러주지 않으면 기존에 만들어진 게 적용되게 돼요, 기능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카피의 숫자 1을 미리 눌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크기를 키워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150% 해볼까요? 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전을 넣어줄 건데 이 중심으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회전이 아까 전에 저희가 각도를 10도를 입력했었죠. 이번에는 5도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중심으로 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150으로 지정했는데 160으로 해볼게요. 160이 조금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OK 눌러줄게요. 자, 됐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루어진. 자, 이거를 그 FX에서 두 번째로 적용한 트랜스폼의 카피 개수를 늘려주시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자,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컬러를 지정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자, 가운데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패스는 사각형 패스와 중앙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하나의 색깔을 바꿔주시면 전체적인 컬러가 모두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단축키 A를 눌러서 이 다이아몬드 한 개만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필 색상에 적용되어 있는 이 흰색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컬러 피커 창이 생성되면서 여기에다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하시면 이렇게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뭐 그라데이션을 지정하셔도 되겠죠. 단축키 점을 누르면 그라데이션이 지정되게 되고 좌측에 있는 색상 원하는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우측 끝에 있는 색상도 원하는 색상 지정해 주면 됩니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자, 지정해 준 다음에 단축키 G를 눌러서 그라데이션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여기에 적용하시면 여기에 그대로 그 그라데이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초에 만들었던 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사이즈를 수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다가 자, 이펙트에 워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워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아크로 가볼까요? 아크. 자, 아크를 이용해서 또 다양한 모양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 이렇게 이펙트를 여러 개를 중첩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매우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또 버티컬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듯한 형태를 연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캔슬을 눌러서 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투명한 패스까지 같이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랑은 조금 더 다른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여러 가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버티컬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되는 것 같은 이런 형태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단축키 D를 눌러서 색상을 초기화해 주시고 이번에는 선색상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상 클릭하시고 요 짝대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릴게요. 단축키 M을 눌러서 자, 정사각형을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정사각형은 회전을 시켜서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 단축키 A를 눌러서 바꿔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자, 이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자, 움직일 때 Shift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런 모양, 화살표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셀렉션 툴로 바꿔주시고 자, 패스파인더 패널로 이동해서 자, 유나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이아몬드 형태의 바운딩 박스가 사각형으로 변화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좌우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좀만 더. 어차피 이 모양을 나중에 수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를 Alt 드래그로 밑으로 복사하신 다음 회전을 넣어줄 때 180도 회전해 줍니다. 이렇게 180도 회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랑 만드는 방법이 모양만 다르지 만드는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앞서 만들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축키 M을 눌러서 사각형을 그리는 렉탱글 툴을 선택해 주시고 자, Alt, Shift를 모두 누르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X를 눌러 단축키 X를 누르면 필 색상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 다음 단축키 슬러시를 누르면 이 색상이 사라지죠. 이렇게 단축키도 한번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만들어진 색상이 없는 사각형과 지금 여기 안에 만들어 놓은 이 화살표 모양, 화살표 두 개가 결합돼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고 있죠. 자, 얘네들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FX 버튼 그리고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폼. 자, 카피에 숫자 10개 정도를 입력해 주시고 이번에도 앵글을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자, 적당히 한 요 정도만 해볼까요? 자, 이 정도만 해보고서 자, 이제 모양을 다듬을 차례입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모양을 좀 다듬어 줄게요. 자, 지금 그룹이 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분명히 저와 같이 그룹을 지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수정하려면 그룹 안에 격리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룹을 해제하거나. 하지만 지금 그룹을 해제하면 기능이 풀리겠죠? 그룹에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거니까 그룹을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그룹을 풀면 기능이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격리 모드로 들어가서 그 격리 모드 상에서 모양을 수정해 줘야지만 기능이 해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기본입니다. 이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룹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다이아몬드 모양만 수정할 거니까 다이아몬드 모양만 선택하시고 좌우 크기를 Alt를 누르고 수정하면서 모양을 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위에 부분은 조금 하단으로 내리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꿨죠. 제가 지금 단축키 A를 누르시면 되고 자, 윗부분에 있는 앵커 포인트 두 개를 선택해서 자, 잘 보세요. 다시 윗부분에 있는 앵커 포인트 두 개만 선택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자, 그러면 앵커 포인트 두 개만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밑으로 좀 내립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을. 자, 그 다음 ESC를 누르고 밖으로 나올게요. 자, 이어서 지금 그룹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지금 복사된 개수가 약간 적죠? 개수를 추가하겠습니다. FX로 다시 이동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트랜스폼 이펙트를 클릭해서 수정합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카피의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19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최초에 만들어져 있던 거는 수량이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과 합이 20개가 됐겠죠.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트랜스폼 이펙트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해서 FX 버튼,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폼 중첩시키겠다 예스 눌러주고요. 자, 카피의 개수를 1개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홀리젠탈과 버티컬을
지금의 2배의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200%씩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뭔가 위치가 좀 안 맞네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 놨던 모양을 수정합니다. 자, 오케이 눌러줄게요. 자, 다시 확대해서 지금 만들어 놨던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 다이아몬드 모양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하단 부분이 아래쪽으로 너무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겹치고 있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처음에 만들어 놨던 게 반복되는 거니까 처음에 만든 걸 수정해야 이 다음에 생성된 이 겹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축키 A를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 하단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2개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자, 위치를 수정해 보면 이렇게 맞춰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얼추 딱 맞는 부분.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ES 실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이 형태의 하나를 더 반복해 볼까요? 자,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해서 자, 처음에 제작했던 트랜스폼 말고 그 2번째 크기를 키웠던 트랜스폼을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카피의 개수를 2개로 늘려봅니다. 자, 이 위치를 저희가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알맞게 딱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딱 2번만 반복하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만다라 모양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색을 흰색으로 제작했는데 자, 이 다이아몬드 색상만 수정해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컬러를 입힐 수가 있어요. 지금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처음에 이 만다라 모양을 제작할 때 투명한 사각형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투명한 사각형과 그룹을 지었다는 거, 처음에 같이 만들었던 부분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색깔을 바로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 지정해 볼까요? 자, 사각형에 있었던 투명한 사각형까지 색상이 입혀지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룹의 투명한 사각형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트랜스폼 이펙트를 적용할 때 사각형의 중심에서부터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투명한 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명한 사각형에는 색상이 지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룹의 내부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에만 색상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만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만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컬러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